입사 포기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랜드 정동하. K 직장 찾는 일본 청년들. 4차 한류가 몰고 온 새바람. 뷰티 패션 업종 중심으로 일본인 한국 취업 증가. 홍대 거리는 홍키하바라로 불리기도. 비자 장벽 탓에 제한 있지만 한딜 MZ들의 교류 문턱 낮아져 정치와 역사 갈등 넘어서야 한딜 인적 교류 천만 시대가 도래했다. 오래전부터 일본 관광객을 끌어들였던 명동, 신흥 강자로 떠오른 홍대, 성수까지 서울 곳곳에서 일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일본도 비슷하다. 도쿄 하라주쿠, 오사카 도톤보리 같은 관광 명소에 가면 한국인이 일본인만큼 많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320만여 명,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880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수치에 비해 기업 인력 유출입은 전통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본 기업 취업을 노리는 한국 청년들은 꾸준히 있었다고 해도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 청년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청년들 사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을 해외 취업의 선택지 중 하나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3,262명으로 당장 2년 전인 2023년 3월 2,273명과 비교해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4년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1%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가 충분하다. 안정적인 일본 일자리를 두고 굳이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사연은 무엇일까?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다. 가케하시 한일교류회에 30명 남짓 되는 한질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동하 인턴 기자. 4차 한류가 일자리로도 이어져. 지난 3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가케하시 한일교류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일본인 하루, 27죠. 씨는 작년 말 한국의 한 화장품 기업에 입사해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고 있다.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한국에 관한 관심을 키운 뒤 국내 대학으로 편입해 한국 기업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어가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다. 한국어 능력을 살리고 싶었다이면서 운을 뗐다. 그러면서 외국이긴 하지만 미국, 유럽과 달리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많다. 한국에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유효한 일본 여권을 소지한 국민은 전체 인구의 약 17.5%에 불과하다. 해외 진출의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에겐 일본과 비슷한 한국 문화가 여러모로 매력 포인트가 됐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 대학의 경우 학부생에게 제2외국어를 지정하게 하는데 이때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A, G14, 씨는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들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루 씨처럼 한국어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한국 진출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된 일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루 씨가 몸담은 뷰티업계는 젊은 일본인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인 일자리다. 2000년대 초에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질차 한류를 주도했고 2010년대 초반에는 소녀시대와 카라를 필두로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지차 한류 붐이 일었다. 이후 2010년대 후반에 트와이스, BTS 등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3차 한류까지 이어졌고 최근에는 4차 한류가 일본을 강타했다. 4차 한류에는 K-드라마, K-팝, K-뷰티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넷플릭스 같은 OTT로 K-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한국 연예인들이 입는 옷, 사용하는 화장품들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은 약 1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하루 씨는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인기인 이유에 대해 가성비가 좋다.
별로 안 비싼데 퀄리티는 좋고 들고 있기만 해도 예뻐 보인다며 일본에는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국내 화장품 기업 입장에선 주 고객층인 젊은 일본 여성들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이어나가야 하다 보니 하루시 같은 인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 교류의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된 셈이다. 절대적인 숫자가 크지 않아 분야를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뷰티업계 이외에 한국에서 취업하는 일본 청년들이 자주 찾는 업종으로 성형외과를 포함한 미용의료 분야, 패션의료업, 호텔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어쩌면 한계점으로 지적될 만한 공통점이 있다. 일본 관광객 내지는 소비자 대응을 위한 인력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김현수 가케아시 한일교류회 대표도 이 지점을 짚었다. 한국 기업의 고용주 입장에서 봐도 일본인을 채용한다면 아직은 일본어를 써야 하는 분야에서만 채용한다며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나 홍보에서는 일본인이 직접 업무를 보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런 수요가 있으니 일본 청년들도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IT 업계를 비롯한 타 분야에서도 일본인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3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24세 일본 여성 아야카 가명 씨를 만났다. 국내 모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야카 씨는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사실 이미 졸업 후 일본 기업에 입사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교환학생으로 한국 대학에 다니면서 익힌 한국어를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입사를 포기하고 또다시 한국을 찾았다.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원에 입학했다. 까다로운 취업비자 발급 정보 부족이 진입 장벽. 그런데 사실 아야카 씨가 한국 대학원에 등록해야만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취업비자 때문이었다. 일본인들이 보통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할 때 비자 때문에 고민이 많아진다며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해야 비자 받기가 쉽다. 나머지 경우는 경력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특정 활동 E-7 비자는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또는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소지 플러스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이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별 요건으로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소지, 전공 과목 무관가 존재한다. 일본 대학만 졸업해서는 분야도 제한되고 경력도 쌓기 쉽지 않다 보니 한국 대학원에 진학해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는 일본 청년들이 많다는 게 아야카 씨의 설명이다. 한편 일본에서 한국인이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우 해외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본의 교육기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면 정식 취업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9년에는 대학 졸업장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정 기능 1, 2호 비자도 신설됐다. 일본은 확실히 외국인들의 취업 비자 발급에 높은 마인드다.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 최지혜, B14겨 씨는 요청하는 서류가 많아 신경 쓸 것은 많은데 보통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 출입국제류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일본에서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은 26,18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롭게 설정된 것은 국내 일자리 보호 때문이다. 글로벌인재 비자센터 측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이 존재한다. 비자 발급 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무분별한 외국 인력 유입을 방지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케아시 한일교류회 건물 내부 게시판에 일본 진출과 관련된 정보들이 적혀 있다. 정동하 인턴 기자. 아야카 씨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정보 부족을 꼽았다. 아야카 씨는 유학까지는 정보가 조금씩 있는데 취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없어 지인들과 공유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진출 사례가 많았던 한국은 정보가 풍부하다.
당장 가케하시 한일교류회만 해도 한국 청년들을 위해 일본 취업 관련 정보를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는 일본 기업 취업 후기라고만 쳐도 경험자들이 SNS나 블로그에 올린 후기들을 찾을 수 있다. 아야카 씨는 이에 대해 비자 발급도 어려운데 정보까지 없다 보니까 한국 진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류 문턱 낮아졌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아직은 한계점이 더 커 보이지만 앞으로 일본 청년층의 한국 기업 진출이 많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한딜 청년층 간의 상호 호감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2025년 대일인식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이 가는지 물은 결과 18에서 29세의 응답 중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일본의 18에서 29세 응답자 중 72.6%가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답했다.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해외 진출의 선택지로 고려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는 한일 관계에서 개인적 경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한국의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졌고 상호 간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일정 부분 유효하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 다오야마 거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장으로 꼽히는 젠틀몬스터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 젠틀몬스터. 양국 도심에 위치한 거리들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도쿄 리쿄 대학에서 유학한 이태원, G14남 씨는 도쿄의 샹젤리제라고 불리는 아오야마를 방문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씨는 아오야마에 젠틀몬스터 매장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매장 앞에 항상 길게 줄 서 있다. 젠틀몬스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그 외에 한국 패션, 뷰티 기업에도 관심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굿즈들이 유행이다.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인근에는 일명 홍키하바라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다. 한 블록마다 한 개꼴로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굿즈를 판매하는 매장을 볼 수 있었다. 매장 안을 가득 채운 한국 청년들을 보며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일명 홍키하바라 거리라고 불리는 홍대 입구역 인근 매장.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젊은 소비자들이 줄지어 내부를 살피고 있다. 정동하 인턴 기자.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많다. 지금은 민간 교류가 아주 활발해 뷰티업계의 일자리 창출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한질 관계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최 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지금의 20대가 30, 40대가 됐을 때 지금 높았던 호감도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며 추후 2019년 수출 규제 같은 갈등 이슈가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역사 같은 민감한 문제도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엔저가 엔고로 바뀐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흐름이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최 위원은 뷰티, 패션, 콘텐츠 업계 간의 인적 교류가 많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확실히 전문직 연구직에서 교류가 부족하다며 한들 간에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발신할 수 있는 도피니언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